여러분, 오늘 밤도 푹 주무셨나요? 잘 잤다는 말이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오랫동안 믿어온 상식 하나를 완전히 뒤집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하다. 숙면이 보약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0대 이후의 수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고 똑같은 기준으로 나는 잘 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자체가 이미 뇌에 조용한 경보가 울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면 의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하루 9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7, 8시간 자는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빠르다는 겁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자느냐, 언제 자느냐, 무엇을 하고 나서 자느냐, 이 모든 것이 노년의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치매를 불러오는 잘못된 수면 습관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모르고 배우자도 같이 그렇게 자고 있고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의심조차 못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끝까지 함께 가주십시오. 시작하기에 앞서 제발 꼭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는 착각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박성태 선생님, 올해 72살이십니다. 퇴직 후 10년이 넘도록 매일 저녁 8시면 잠자리에 드십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돌보십니다. 주변에선 다들 성태 씨는 진짜 건강한 노인의 표본이야라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밥상에 앉아서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며느리 이름을 순간 헷갈리고 가스불을 켜놓고 방에 들어가 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넘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주무시는 패턴이 어떻게 되세요? 저녁 8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혹시 낮에 주무시는 시간도 있으신가요? 점심 먹고 한두 시간은 자야죠.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하루에 총 10시간 넘게 주무시고 계세요. 여기에 수면 위상이 너무 앞당겨져 있어서 뇌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성태 선생님은 그 말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뇌 청소 시스템.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뇌는 밤에 자는 동안 낮에 쌓인 독성 단백질을 청소합니다.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치매의 주범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을 수면 중에 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소 작업은 일정 조건이 맞아야 제대로 됩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잠들거나 너무 오랜 시간 자거나
깊은 잠과 얕은 잠의 사이클이 무너지면 청소가 아니라 오히려 독소가 쌓이는 상태가 됩니다. 저녁 8시에 잠들면 뇌의 생체 리듬과 어긋납니다. 성인의 뇌가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 독소 청소를 시작하는 최적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8시에 잠들면 이 시간대를 완전히 놓치거나 절반만 활용하게 됩니다. 나는 오래 잤으니까 괜찮다는 착각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오래 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식으로 잠으로써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일찍 자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뇌는 시계를 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낮잠을 당연한 권리처럼 자는 것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김영순 여사님, 올해 68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사신 지 5년이 됐습니다. 매일 오전 9시쯤 일어나서 가볍게 아침을 드시고 오전에 TV를 보시다가 점심 후엔 어김없이 23시간 낮잠을 주무십니다. 저녁을 드시고 또 졸음이 쏟아지면 89시쯤 잠자리에 드십니다. 딸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낮에 그렇게 많이 자면 밤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나는 밤에도 잘 자. 낮에 자도 밤엔 잘 자.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보통 낮에 많이 자면 밤에 못 자야 정상이잖아요. 김영순 여사님은 내 몸이 좋다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넘겼습니다. 2년 후 딸은 엄마가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거실에서 1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왜 왔더라를 3번 반복하고 어제 했던 전화 내용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낮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2030분, 딱 그 정도의 낮잠은 인지 기능을 높여줍니다. 문제는 1시간 이상의 깊은 낮잠입니다. 이 경우 뇌가 밤과 낮의 구분을 잃기 시작합니다. 수면 압력, 즉 밤에 잠을 끌어당기는 힘이 낮에 다 소진돼 버립니다. 밤에는 겉으로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잠만 반복됩니다. 독소 청소가 안 됩니다. 뇌는 매일 조금씩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과도한 낮잠은 치매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치매가 진행 중이라는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낮에 지나치게 졸린 것 자체가 뇌 이상 신호입니다. 그러니 낮에 많이 자도 밤에 잘 자니 괜찮다는 말은 안심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낮잠은 권리가 아닙니다. 1시간이 넘어가는 순간 뇌에 빚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재호 선생님, 70살입니다. 퇴직 후 자녀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줬고 지금은 유튜브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사십니다. 저녁을 드시고 소파에 앉아서 잠들 때까지 화면을 보십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 1시, 2시까지 보다가 벌써 이 시간이야 하시고 주무십니다. 아들이 한 번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기 전에 핸드폰 그만 보세요. 수면에 안 좋다고요. 나는 핸드폰 보면서 자거든. 오히려 더 잘 자. 그게 진짜 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에이,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내 몸은 내가 알지. 이재호 선생님은 아들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2년 후
이 선생님은 밤마다 34번씩 잠에서 깨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거운 날이 이어졌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방금 둔 물건을 찾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에 아직 낮이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뇌의 수리와 복구를 담당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멜라토닌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깊은 수면이 오지 않고 깊은 수면이 없으면 뇌 청소가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콘텐츠 자체입니다.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 뉴스, 댓글들은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뇌는 낮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잠들면 렘 수면이 극도로 줄어듭니다. 렘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줄어들면 단기 기억력이 먼저 무너집니다. 방금 뭘 하러 왔지? 하는 증상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꺼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잠드는 것은 뇌에게 야간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 습관은 수면제나 술로 잠을 만들어 자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최명숙 여사님, 65입니다. 갱년기 이후 잠이 안 오기 시작했고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를 5년째 드시고 있습니다. 처음엔 반알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알반을 드셔야 겨우 잠이 옵니다. 가끔은 잠이 더 안 오는 날엔 소주를 한두 잔 드시기도 합니다. 술 마시면 잘 잔다는 걸 스스로 경험으로 아시니까요. 친한 친구 정순례 씨가 한 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명수가, 너 아직도 수면제 먹니? 이제 그거 끊어야 하지 않겠어? 끊으면 어떻게 잠을 자? 나는 이제 그게 없으면 한숨도 못 자. 그게 더 무섭지 않아? 뭐가 무서워? 잠은 자야 살지. 최명숙 여사님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잠은 자야 삽니다. 하지만 수면제로 만들어진 잠은 진짜 잠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수면제,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뇌를 마취시켜서 의식을 잃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과 렘 수면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뇌는 자는 척하지만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5년, 10년을 이렇게 자면 뇌에 독성 단백질이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빨리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 수면에서 렘 수면을 심하게 방해합니다. 게다가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은 뇌에 직접 독성을 가집니다. 매일 밤 소량의 술로 잠을 유도하는 것은 매일 밤 소량의 독을 뇌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65세 이상에서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가 여럿 있습니다. 이미 중독된 분들께는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전문의와 상의해서 감량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수면제 없이 자는 법 분명히 있습니다. 약으로 만든 잠은 뇌가 청소를 포기한 시간입니다. 5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 아무 준비 없이 바로 눕는 것입니다. 충남 공주에 사시는 정기복 선생님 69입니다. 50년 넘게 농사를 지으셨고 몸이 피곤하면
그냥 눕는 것이 당연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잠깐 TV를 보시다가 졸리면 바로 눕고 5분 안에 잠이 드십니다. 주변에선 기복이 씨는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잔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정기복 선생님의 수면 다이어리를 실제로 기록해 보니 이런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잠들기까지 5분, 그러나 새벽 2시, 4시, 6시에 깸.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피곤함. 낮에 이유 없이 무기력함. 그리고 최근 2년간 단어가 갑자기 안 떠오르는 일이 잦아짐. 아내 윤금순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감, 요즘 말하다가 단어가 안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병원 한번 가봐요. 피곤해서 그래. 다 그런 거야. 옆집 성만이 씨도 그러다가 지금 요양원에 있잖아요. 정기복 선생님은 그 말에 잠깐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A하고 넘겼습니다. 수면 전 준비 루틴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를 만듭니다. 뇌는 스위치를 끄듯 바로 수면 모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뇌는 점진적으로 각성 상태에서 수면 상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 전환 과정에서 체온이 내려가고 심박수가 느려지고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멜라토닌이 올라가야 합니다. 준비 없이 바로 누우면 몸은 자는데 뇌는 여전히 각성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잠들기는 쉽지만 서파 수면이 짧아집니다. 겉으로는 잘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는 충분히 청소를 하지 못합니다. 잠들기 3040분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뇌에 이제 잘 시간이야라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이 작은 루틴이 뇌 건강을 수십 년 단위로 바꿔놓습니다. 준비 없이 잠드는 것은 뇌에게 갑자기 정전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6번째 습관은 너무 따뜻하게 자는 것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황순희 여사님, 73입니다. 겨울이 되면 전기장판을 중간 온도로 켜놓고 이불을 두 겹 덮고 주무십니다. 오히려 그래야 몸이 따뜻하고 잠이 잘 온다고 하십니다. 나이 들면 몸이 차가워서 따뜻하게 자야 해라는 게 황순희 여사님의 신념이었습니다. 딸 황미영 씨가 한 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전기장판 그렇게 켜고 자면 안 더워요? 처음엔 덥지. 근데 자다 보면 괜찮아. 자다 보면 괜찮다는 게 그냥 무뎌지는 거 아닐까요? 에이, 춥게 자면 어디가 아파. 따뜻하게 자야지. 그런데 황순희 여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목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고 개운하지 않은 날이 반복됐습니다. 잠을 많이 잔 것 같은데 왜 피곤하지 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수면과 체온의 관계는 매우 정밀합니다. 인간의 뇌는 깊은 잠에 들기 위해 핵심 체온을 12도 낮춰야 합니다. 이 체온 강화가 깊은 수면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이나 과도한 이불로 외부 온도가 너무 높으면 몸이 체온을 낮추지 못합니다. 깊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수면이 얕아집니다. 뇌 청소가 줄어듭니다. 이상적인 수면 환경 온도는 1820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서늘합니다. 발이 차가워서 잠을 못 주무신다면 발만 따뜻하게 하시고 방 전체와 몸 전체는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기장판은 잠들기 전에 따뜻하게 덮여두고 주무실 때는 반드시 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기장판의 전자기파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시간 전자기파에 노출되는 수면 환경은 뇌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일수록 바꾸기 어렵지만 이 습관은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따뜻하게 자는 것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뇌는 서늘해야 청소를 시작합니다. 7번째 습관은 잠을 자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착각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손병호 선생님, 71살입니다. 퇴직 후 낮에 별다른 활동 없이 주로 집안에서 TV를 보시고 산책도 거의 안 하시고 사람도 잘 안 만나십니다. 밤엔 잠이 잘 온다고 하십니다. 낮에 많이 안 움직이면 피곤하지 않아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신기하게 잘 잔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건 신기한 게 아닙니다. 아내 손정숙 씨가 한 번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예전엔 이것저것 말도 많더니. 할 말이 없어서 그렇지. 친구들도 안 만나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조용히 사는 게 편해.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 말에 손병호 선생님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수면의 질은 낮 동안의 활동량과 직결됩니다. 뇌는 낮에 충분히 자극을 받고 몸은 충분히 움직여야 밤에 진짜 깊은 잠이 옵니다. 낮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뇌에 정리할 기억이 없고 청소할 만큼의 독소가 쌓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신체 비활동 상태가 지속되면 뇌 혈류가 줄어듭니다. 뇌 혈류가 줄면 글림프 시스템의 효율도 떨어집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측두엽이 자극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해마가 위축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밤의 수면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잘 자려면 낮을 잘 살아야 합니다. 30분 걷기, 한 명과의 전화 통화, 책 한 챕터 읽기. 이것들이 단순히 건강 습관이 아니라 밤에 뇌가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낮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밤에 잘 잔다면 그건 뇌가 건강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뇌가 이미 둔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은 낮이 만듭니다. 낮을 버리면 밤도 버려집니다. 오늘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불편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중에 2~3가지쯤은 내 이야기 같으셔서 가슴이 뜨끔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편함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드리는 진짜 선물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때로는 자기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놓으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건강하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의지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치매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다가옵니다. 어제와 오늘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10년 뒤에 돌아봤을 때 그때 그 습관을 바꿨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딱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전기장판은 끄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줄이세요. 이 중에 딱 하나만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심지어 80대에도 뇌는 새로운 습관에 반응합니다. 이걸 뇌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진짜로 늦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오늘 밤이 달라지면 당신의 10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10년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아직 해야 할 일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10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